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지수 살펴볼까요? 오늘은 코로가 마이너스 2.18%의 약세,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고요. EWI, ETF도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한국의 2분기 금통이 열리는데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통이 금리 동결 예상인데 한국에서도 또 좋은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렉스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오기석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기석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가 엔비디아에 700조 투자를 받고 중국에 수출 제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네, 미국 칩의 장비 업체도 관세 부메랑 연간 1조 4천억 원대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또 그 안에도 칩 장비 업체들의 주가 우려가 커집니다. 반도체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약속은 지금 다 해놓고 막판에 이제 말을 바꿨던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H20칩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관련한 이제 특히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제공을 했고,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지금까지 받았던 주문 규모가 한 23조 원이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뭐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기업에서도 유의미한 그런 이제 매출 규모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세그먼트인데, 사실 지금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이제 손실액이 한 7.8조 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엔비디아 자체만의 이슈가 아니라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역시도 지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굳이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H20에 대한 규제를 뭐 철회하겠다라고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어느 방향으로든 지금 저희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보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중간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런 미국의 결정이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계속 걸고 있었던 그 대중국 수출 규제 H20뿐만 아니라 나머지 칩셋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걸 통해서 지금 중국 안에서 지금 5나노 칩셋까지 지금 나온 상태예요. AI 그래픽 가속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제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느긋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투자를 받아놓고 마지막에 좀 말을 바꿔버리는 이런 상태인데 중국에서는 조금 더 느긋한 상황일 수도 있다. 아무튼 그 중간에 낀 엔비디아가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주가가 급락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기에 당분간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간밤에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첫째,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인정한다. 둘째, 다만 통화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뭐 당장은 안 하겠다라는 말이겠죠. 셋째, 물가와 성장 양대 목표 달성 힘들 수도 있다. 말 그대로 힘든 말만 좀 냈네요. 네, 말 그대로 힘든 말만 냈고, 지금 사실 뭐 파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패권을 다시 잡아오겠다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그 상관없이, 사실 관세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국가들로부터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 재정 수지 자체는, 이제 무역 수지 자체는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그 국가의 소비가 줄어든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간과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만 보면 지금 3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그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관세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았다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관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예를 들자면 홍콩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홍콩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이제 그 수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홍콩의 우체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발송되는 그런 소포 서비스를 지금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바뀌는 상황에서 지금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뭐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도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지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인 그
리스크가 큰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닌 미국이에요. 사실 미국의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서 전 세계가 이제 같은 비용 혹은 이제 다양한 비용들을 이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우려 섞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파월의 임기가 한 1년가량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가장 큰 국가임을 생각한다면 이 트럼프와 파월의 이런 경쟁 구도, 사이가 좀 더 멀어지는 이 모습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 부분도 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죠, 여러분. 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무역 전쟁을 강하게 이뤄내고 있으니 요즘 그 핫했던 중국판 M7 종목들 있잖아요. 네. 한때 자, 미국이 조금 주춤하면서 중국으로 좀 돈이 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중국판 M7에도 좀 위기가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퇴출이 좀 논의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퇴출 논의들은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과거 사실 몇 차례도 비슷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지금 이슈들이 좀 있었었던 그런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런 얘기가 일어나다 보니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감이 있는 상태고요. 뭐 국가 안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패권을 이유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실 가능성은 그래도 충분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적 근거가 있냐라고 지금 봤을 때는 그 사실 뭐 미국 상장 기업들이 미국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3년 연속 뭐 특정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한 그 내용 관련해서 중국이 지금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몇 차례 지금 감사 자료 제공을 거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근거가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되는 것들이 뭐 지금 미국에 지금 중국 기업들이 한 286개 정도가 상장이 돼 있는데 시가총액은 한 1.1조 달러 정도가 됐고요. 이 안에는 지금 중국판 M7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뭐 대부분이 대표적인 게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JD.com, 바이두, 핀도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로 이제 퇴출된다라고 하면 홍콩 증시 혹은 뭐 상하이 마켓으로 지금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미국보다는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투자들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 지금과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이제 이런 지금 중국판 M7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됐을 때 당시 중국 내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고 나면 중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중국의 개인들이 미국으로 직접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과 같은 그 중국판 M7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돼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중국 개인 투자자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좀 사실 좀 상황이 좀 많이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비아디,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요새 좀 관심을 받던 종목이었는데 조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손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기점이 있기에 오늘 짚어봤습니다. 홍콩의 이동. 자, 이렇게 되면 유동성과 접근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홍콩 현지에 계시기에 또 저희가 또 이런 생생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전략은 저도 직전에 말씀하셨던 이항영 연구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과 같은 하락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괴로우시죠. 왜냐면 이게, 이제 좀 해결됐나 싶더니 갑자기 어제 장 같은 경우 다시 좀 낙폭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많이 그 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하나 이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여러 지수들에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상태예요. 사실 그 기술적인 지표로만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빅스 지수만 놓고 보면 50까지 상승했던 게 지금 30에서 40선 아래로 위아래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모습은 결국은 지금 시장의 공포감이 그래도 진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상승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건 상승장의 후반부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하락이 마무리되고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본다면 이 구간은 사실 위아래로 계속 등락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좀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저희 데드 클로스 발생하는 것도 다뤘는데 그에 따른 좀 전략들 함께 세워봤습니다. 렉스 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오기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어제 바로 데드 클로스 얘기하자마자 오늘 좀 약세를 나타냈던 뉴욕 증시에 대해서 대응 전략 잘 세웠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국 증시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